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6월 투자 전략을 안내드린 지 딱 2주 만에, 2차 전지 말씀을 드렸었던 2차 전지, 그 중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일단 30%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은 6월 투자 전략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에서 돈이 달라붙어주는 섹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일단 2차 전지도 있었고요, 반도체도 있었고요, 바이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의 자동차 관련주,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먼저 튈 종목은 뭐다? 2차 전지다. 계속해서 최근에 2주 동안 계속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 2주 동안 돈이 달라붙어 주었기 때문에,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 주었기 때문에 재미를 많이 보셨었죠. 자, 30%라는 이 수익률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500만원, 1000만원이실 수도 있고요, 1억, 5억이실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의 투자금에 따라서 수익금도 천차만별이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정말로 돈이 들어가는 섹터를 먼저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에서 안내를 드리는 대로 따라오셨다면은, 지금 뭐 2차 전지 뿐이겠습니까? 에코프로 뿐이겠습니까? 반도체의 4차 산업의 바이오의 자동차 관련주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시청해 주셨던 분들 말고 혹여라도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이 영상을 지금 봐가지고 사실 2차 전지라든지 에코프로를 못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나요? 2차 전지 오늘 좀 많이 올랐던데, 최근에 한 2주 동안 많이 올랐던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걸까요? 이거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종목은 또 매수할 게 없나요? 그 부분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일단 에코프로가 30%가 급등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딱 2주 만에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더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매수할 종목은 또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은 또 있어요. 에코프로처럼 또 올라갈, 급등할 종목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매수하셨어야 됐고요, 내일도 매수하셔야 될 종목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종목은요,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중해서 오늘도 이 영상 필히 시청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특이점이 있다면 일단 오늘 밤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9시 반? 밤 9시 반에서 10시 반 요 정도에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가 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내일 모레 15일날 이제 미국의 FOMC 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CPI 발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시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 15일날에 있을 FOMC 회의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두 개, 2차 전지 더 올라갈 거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매수할 종목은 어떤 거냐, 요거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 시간이죠, 6월 13일 화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6시 8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시간에 단일가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죠.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를 좀 가져가 주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웠다. 반등은 해주었지만 조금은 아쉬웠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다른 대형주들이 조금 잠잠했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0.3% 정도가량 0.3% 정도가량의 살짝쿵 눌림목 구간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좀 갭은 띄었지만 살짝쿵 눌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많이는 아닌데 조금 동반 매수세를 가져가 주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5%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조금 더 크게 키워드릴게요. 조금 더 반등을 하게 주게 되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오늘은 조금 재미를 많이 봤었죠. 물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따지면 반반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비기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갔을까? 일단은 반도체 지수가 조금 어느 정도 견인을 했는데 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안 올라가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지금 외인 기관들도 그렇고 요거 두 가지를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가올 CPI 지수 발표라든지 내일 모레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적인 부분은 그런데 조금 더 크게 요걸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소폭 반등,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5%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개별 장세였다. 개별 종목군들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개인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외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었죠. 그 다음에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특별한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물론 외인들이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잡았다가 좀 막판에 팔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갔었고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인들은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가량은 조금 눌림목 조정 정도 하방 쪽으로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1271원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아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가도 오늘 마이너스 4% 정도가량 내려가주게 되면서 유가도 지금 흐름 좋아요.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 자체가 상승 압력이 좀 덜해지게 된다면 금리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금리를 많이 안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기대감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유가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이거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가올 15일날 FOMC 회의 때 아시겠죠? 그래서 유가는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유가는 사실 최근에 많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값은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안 떨어지네요.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증시 강하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 그냥 버텨주는 흐름, 대만 증시, 일본 증시랑 그 다음에 대만 증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우리나라랑 일본 증시, 대만 증시를 비교하자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힘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증시 자체는 약간 이랬고 상승 종목이 1100개 그죠?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12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하락 종목이 살짝쿵 많았다. 거의 비슷했는데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장세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증시는 이 정도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일본 증시는 지금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일본 증시처럼 많이 강하게 올려줬으면 하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일본 증시처럼 이렇게만 올라갔었더라 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형주들은 당연한 거고요. 개별 종목구들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진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갈 수 있겠죠. 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고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흐름 좋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대만 증시는 올라가면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이랬으면 좋겠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냥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버텨주기만 합니다. 힘이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버텨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항생이라든지 뭐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랠리를 가져가 주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된 쪽이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 주다 보니까 나스닥도 흐름 좋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거든요. 다우지수도 반등 패턴으로 가져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랠리를 추가적으로 가져가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수 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배팅을 해야 되는 지금 그 시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얘네가 갑작스럽게 뭐 CPI 지수 발표라든지 아니면 FOMC일 때 뭔가 특이사항이 발생을 해가지고 대량의 음봉이 뜰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 저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거기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괜찮다. 흐름 추세 조금씩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일본, 대만 증시처럼 키맞추기로 더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증시 지수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 지수도 뭔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 코스피 지수인데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크게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만큼밖에 안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요 정도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사이다경제연구소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랑 이런저런 주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2600포인트까지 왔는데 이제 이게 28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까요? 33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벌써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종목에 배팅을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예측하지 마시고 그날마다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은 증시가 반등을 하건 조정을 받건 하락을 하던지 간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수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이 마인드가 없으시면요, 만약에 혹여라도 지금 최근에 외인들이 뭐 삼성도 사고 SK하이닉스도 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니까 무조건 코스피 3000 갈 거야, 3300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다가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면 그러면 또 멘붕 오시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날마다 대응하는 방식으로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횡보하면 횡보하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그 방식을 다 꿰차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맞게끔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너무 걱정 먼저 하시지 마셔라. 예측을 먼저 하시려고 하지 마셔라. 요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이제야 이해 가셨죠?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요,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응하고 대응을 해가지고 돈이 이쪽으로 달라붙어 주니까 우리도 같이 이쪽으로 배팅을 해야 되겠구나,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게 된다면 투자는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섭섭하겠죠. 자,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에 아까 유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달러 차트.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환율 차트인데 지금 환율이 1274원이죠. 안정적이란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나도 좋다.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란 거예요.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환율이 내려가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야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1300포인트, 1300원 이상을 막 뚫고 더 1400원대까지 가려고 했었던 환율이 지금은 1200 후반대로 좀 안정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물론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예측의 단계고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적인 부분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유가도 최근에 이게 유가 차트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 크게 본다면 최근에 거의 한두 달 정도가량은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기만 하고 있어요.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조금씩 내려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빵 하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빅 스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제가 걸리는 거 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버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을 막 댐도 부셔버려가지고 홍수도 나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여라도 여기서 더 커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 간에 이것도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막 이것저것 잡음이 들리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관련된 부분이 저는 예의주시라고 있는 부분인 건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물론 주시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종목에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버셔야 되는 그 시기다. 결과입니다. 결과. 아시겠죠? 제가 한 10몇 분가량을 이렇게 오늘까지만 놓고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이 그냥 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어요? 여태까지 2차전지 에코프로를 비롯해가지고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4차 산업 또 뭐 자동차 관련된 거 이것들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태까지 수익을 보셨던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앞으로 더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더 보셔야 돼요. 이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요. 오늘부터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수익 보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팔짱만 딱 끼고 그러려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증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에코프로 이제 2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죠. 에코프로부터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에코프로가 오늘 8% 정도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 어떤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요때부터 6월 돈 벌 준비합시다. 요때 제가 반도체 2차전지 썸머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반도체 2차전지 6월 돈 벌 준비합시다. 5월 23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월 23일 말씀드렸고요. 5월 24일 말씀을 드렸고요. 5월 25일, 26일, 30일 계속해서 어제까지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최근에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면 돈 법니다. 다음 주 급등 종목 다 뭐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2차전지 이런 다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잠시만요. 자, 요거 하고 나서 이제 투자 전략 쫄지 마세요. 매수하세요.
이죠. 반도체 다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급등 다시 한번 상승 랠리 다 똑같은 말씀드렸죠. 모건 스탠리가 주식시장 대폭락한다고 했지만 저는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죠? 자, 5월 23일 날부터 했던 게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5월 23일 이때. 그죠? 노란색 친 부분 에코프로로 따지면 얼마니까? 56만 원. 56만 원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75만 원까지 올랐어요. 얼마? 30%. 30%가 급등합니다. 그죠? 딱 2주 만에. 2주 만에 30%가 급등합니다, 여러분들. 30%가 급등했어요. 1억 들어가신 분들은 3천만 원 수익 보시는 거고, 10억 들어가신 분들은 3억 수익 보신 거고, 1000만 원 들어가신 분들은 300만 원 수익 보신 거고. 그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 기관이 끌어올려주면서 상승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외인 기관이 잡아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찌고 계시면 안 돼요. 많은 주식을 처음으로 접하시거나 아직 좀 주식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에코프로가 오늘 외인과 기관이 샀어요. 어제도 샀어요. 그럼 얘네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얘네들이 더 먹으려고 샀겠지, 이런 마인드를 접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역이용하는 이 외인 기관도 요새는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는 정고점 부분까지 다 다릅니다. 정고점 부분까지 다 달아요. 이제 얘네들이 이 80만 원대를 깨주냐 안 깨주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돼요. 이제는 지켜보셔야 돼요. 만약에 물론 내일의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겠죠. 내일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만약에 여기를 못 뚫고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라면은 이제는 여기서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긴 해야 돼요. 외인 기관이 잡아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공매도도 가능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최근에 4주 연속으로 반등이거든요. 그죠? 자,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얘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2차 전지 노래를 불렀을 때 단기간적으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보다 2차 전지,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샀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금 늦게 보신 분들은 뭐 여기서 사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75만원에서 그럼 살까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아래에서 매수한 분들의 보유자의 영향이다.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 이거 못 사는데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에코프로처럼 올라갈 종목, 이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매수할 종목을 찾으셔야죠. 제가 오늘 주제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매수할 종목은 또 있다. 아시겠죠?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비싸게 사시려고 합니까? 왜 비싸게 사시려고 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때부터 지금 이런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얘도 지금 거의 20%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왜 남들보다, 왜 우리가 산 가격보다 20% 30%를 더 비싸게 사시려고 합니까?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보유자분들의 관점일 수도 있겠다. 근데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은 더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비싼 값에 사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한번 전 고점 부분에서 쉬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여기서 더 시원스럽게 깨고 갈 수도 있겠죠. 대신에 수급이 조금 더 강해야 됩니다. 더 많이 달라붙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사실 얘네들 여태까지 개물량이 많이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주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최근에 요 30% 올렸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렸었던 주체가 외인이라든지 기관인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보여준 거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개인 투자들의 물량이 손절 물량이 많이 안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의 관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누가? 아래서 산 사람들의 경우. 못 사신 분들은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매수하시면 돼요. 그거 알려드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코스닥 지수를 조금 더 연동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등 흐름 괜찮아요.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이었다 보니까 이제 슬슬 전 고점 부분까지 다다른단 말이에요. 전 고점 부분까지 가면은 무조건 내려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살짝쿵 단기적인 매물대가 여기 안에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반등 가능성은 더 자리는 있지만 올랐다가 여기서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반등 줬다가 쉴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코스닥 1, 2, 2위 종목이니까, 코스닥 지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봐야 하는지 좀 감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결론은 뭐냐? 에코프로 BM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나름 아래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십시오. 내일 지켜보시면 됩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매수의 강도가 강한지, 매물대로 어떻게 소화를 소화를 못하는지 이거를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매수하는 관점으로서 지켜보신다면은 이 종목이 아니라 저는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2차전지도 있고요. 반도체, 특히나 저는 반도체를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도 있고요. 4차 산업도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매수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말고 다른 것들 안 올랐나요?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올랐죠. 그죠? 에코앤 드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딱 요때였단 말이에요. 에코앤 드림 여러분들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35% 이상 거의 저점이었으니까 거의 한 40% 올랐네요. 에코앤드림 섹터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얘만 올랐습니까? 아렌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등 흐름 가져가지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렸던 기간대가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 그 다음에 얘가 거의 18만원대에서 지금 24만원대까지, 얘도 30% 이상 올랐네요. 관련된 섹터는 다 비슷하게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올라간 종목군들도 제법 많다. 그죠? WC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WCP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대 가격대가 딱 요때입니다. 5만원대. 5만원. 딱 5만원이네요. 5만원에서 지금 69,000원, 거의 7만원대까지 40%가량 상승하는 모습.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도 2차전지 쪽도 찾아보시면은 상승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섹터 2차전지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보다는. 그럼 반도체는 조금 눌릴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혹여라도 2차전지도 아직 다른 올라갈 종목군들도 있어요. 뭐 리튬 쪽도 한번 볼까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볼게, 뭐 어바리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추세는 살아있네요. 수급이 안 달라졌을 뿐이지. 강원에너지 얘도 아직 추세는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이드로리튬 얘도 아직 살아있고, 수급만 달라붙어주면 되는데,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잘만 해주면, 금양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수급은 안 달라붙어주고는 있지만 2차전지가 가는데 얘네들은 안 갈까?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추세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군들은 잘 잡으시면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삼성전자 말씀을 이제 반도체 쪽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1.4% 정도가량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외인과 기관이, 특히나 외인들은 최근에 많이 잡아요. 어디? 반도체 쪽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한국판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도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5월 23일이 딱 이때란 말이죠. 그죠?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제법
하이닉스는 올라가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10만원이라고 치고 10만원이 지금 12만원까지 20% 올랐죠. 하이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형주가 20%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6월 돈벌 준비합시다. 반도체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이닉스가 20%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20% 올랐어요. 다른 개별 종목군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매수한 일반적인 반도체 종목군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올랐을까요? 4차 산업에 바이오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대형주가 20% 갔다면 개별 종목군들은 돈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은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올라가면은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쫙쫙쫙쫙 올라가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여부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겠지만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아직이라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응 흐름이 강하죠.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직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반도체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매수할 종목 또 있다. 2차 현재 매수 못하신 분들은요. 반도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각계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각계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오는 만약에 제가 개별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바이오는 좀 잘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아니면 4차 산업 쪽 아니면은 자동차 관련된 쪽 자동차 관련된 쪽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대형주가 아니라 개별 종목군들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돈이 달라부터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들어간 섹터, 돈이 들어간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뉴스는 그 다음에 띄우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쪽 아직 많이 안 올라간 거, 4차 산업 아직 많이 안 올라간 거, 자동차 관련된 거 아직 많이 안 올라간 거, 지금 매수 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별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많이 올라간다? 그건 조금 봐야 돼요. 왜냐? 지금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옵션 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계속 뭔가 지수가 꾹꾹 눌리는 부분에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역으로 지수는 잘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증시보다는 약하잖아요. 조금씩 반등은 하지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애매하다. 뭔가 대외적으로 환율도 안정되어 있고 모두 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상승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장세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주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형주로 존버하시지 마시고 홀딩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개별 종목군들로 많이 수익 잡아가는 걸로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흐름 좋습니다.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쫄거나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CPI 발표라든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현재 시간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자, 미선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마 CPI 지수 발표는 아마 크게 특이사항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15일날 진행이 될 FOMC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중시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개별 종목군들로 수익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살펴봤으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 주진 않았어요. 살짝 눌러주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죠? 근데 뭐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추세 살아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은 조금 관망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별 장세다, 그러니까 각계 전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오는 올라가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현대바이오 이런 거, 바이오 쪽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지금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요 가격대에서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언제 팔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왜 비싸게 사실 준비를 하십니까? 아시겠죠? 근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바이오 쪽에서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흐름, 추세 괜찮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차이 실현 매물이 많이 빠져나갔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힘만 받으면은 위로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최근에 내려준 다음에 버텨주고는 있는데 이거는 아직 조금 더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힘이 정말로 없다, 힘이 없다, 그냥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망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려는 힘,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셔도 좋다. 그때 들어가시는 게 더 좋다. 왜냐면은 이게 언제 올라갈 줄 알고 지금 여기서 물 타고 계십니까? 마음고생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이거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이때까지 3개월 동안 쫙 뺐는데, 그죠? 3개월 동안 이때부터 이때까지 쫙 뺐죠. 내려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언제 올라갈 줄 알고 내려갈 때마다 물 타고 3개월 동안 왜 마음고생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가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조금 더 기다리시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추세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그죠? 물론 이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가격대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베스트였다. 32만원짜리가 지금 40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얘네도 2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슬슬 비싸게 팔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겠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버릇을 조금 더 버리셔라. 투자 습관을 여기서 매수하시려는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올라간 다음에서야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됨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로 이제 올라가겠구나. 왜 보니까 수급도 외인도 사고 기관도 사니까 이제 얘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 라고 해서 올라간 다음에 사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 뺄 수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버릇보다는 이런 데서 사는 투자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포스코 퓨처엠 추세 괜찮아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입니다. 관망하셔야 돼요.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놓고 계세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버텨주고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봅시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괜찮네요. 한번 튀어주고 나서 버티는 장세예요. 여기서 단기적인 매세가 더 끌어올려주기만 한다면 얘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관망합시다. 아직 건설 쪽은 조금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금융 관련주. 자, 앞으로 다가올 FOMC 회의에서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쪽은 수급으로 많이 달라붙어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을 텐데, 뭐 아직은 뭔가 없어요.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인들이 한 이틀 연속으로 잡아주고 있는데 쭉 뺐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필요가 없어요. 싸다고 사시는 방식은 버리세요. 그게 언제 오를 줄 알고.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수에 영향을 주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게 특이 동향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지수가 그럼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세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많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것까지도 아직 아니다. 단언할 순 없다. 대신에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군들 보면은 그 섹터 역으로 환산해가지고 어떤 건지 보이시죠? 그 안에서 대형주를 매수하시, 물론 대형주도 나쁘지 않아요. 대형주를 대신에 대형주를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개별 종목군들로 잡아가시게 된다면은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다. 여태까지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 2주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도 한 2주 동안 많이 안내를 드렸지만 지금부터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계속해서 수익 기회는 나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돈 버실 기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30% 2주 동안 말씀을 드린 대로 투자 전략 이후에 2주 만에 에코프로만 30%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군도 웬만하면은 20% 30% 이상 급등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급등한 종목군들 보면은 뭐 개별 종목군들도 많아요. 개별 종목군들이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간 걸 거예요. 아마 요게 유상증자인가 그걸로 들어간 걸 거고, 이스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2차 엔진 쪽 많이 올라갔죠. 근데 대신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4차 산업인데 이것도 아마 개별 종목군들 개별 이슈로 올라간 걸 거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그런 거고, 화천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정치 관련 쪽인데 이제 조국 관련된 정치 관련주인데 요거 아마 시간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정치 관련 종목군들은 전 가급적 건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뭡니까? 넥스트 칩. 제가 어제도 한번 종목을 짚어드렸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넥스트 칩이 있었죠. 사실 이거 저희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무슨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어떤 섹터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섹터예요? 자동차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제가 또 강조드린 게 뭡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 넥스트 칩만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의 한, 자, 말씀을 드린 게 요때란 말이에요. 11,000원대. 11,000원대란 말이에요. 어제 튀고 오늘 튀어가지고 했는데, 얘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내일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살짝 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자, 근데 얘만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 넥스트 치마 올라갔었으면은 에이 그냥 올라간 종목 하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칩스 앤 미디어 뭡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반도체 다 이제는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5,000원입니다. 25,000원짜리가 지금 34,000원까지 올랐다. 급등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여러분들 이렇게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포착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고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차트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트 보지 마세요. 차트는 양봉 그린 다음에 그냥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망치 캔들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달라붙어 주면요, 눌림목 구간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끌어올려요. 올라가는 종목군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실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반대로 하락한 종목이 좀 눈에 보이던데, 백광산업을 아마 오늘 조금 특이 동향이 있어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백광산업이 아마 요게 뭐 200억대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장 초반에 거의 상한가처럼 가져가다가 쭉 뺐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의 포커스는 뭐겠습니까? 200억 횡령이란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안 좋은 뉴스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200억 횡령이라는 부분이, 저는 뉴스를 보지 마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스를 왜 보십니까, 여러분들? 떨어질 종목은 어떤 뉴스가 나와도 떨어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건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땐 그래요. 200억 횡령 때문에 이렇게 거의 하한가처럼,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물리신 분들께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제 오늘 최근에 한 3, 4일, 4, 5일 정도까지 외인들이 잡아갔으니까 얘네들이 한 번 정도 올려주진 않을까. 대신에 추세는
아직 엄청나게 깬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추가적인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럼 반등을 줬을 때 혹여라도 뭐 내일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반등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최소한 좀 만회하면서 손실률을 만회하면서 빠져나오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 왜 도대체 여기서 사시냐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냐? 저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위에서 물리신 분들 보면은 이게 앞으로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 이 질문 하시거든요? 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래 가격에서 사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백강산업 여러분들 이거 어느 섹터예요? 어느 섹터예요? 이거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도 요게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제약바이오? 그럼 제약바이오도 얘 올라갈 종목이 얘가 지금 만약에 이때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하면 7,000원대가 7,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2배 오른 거예요, 여러분. 200% 올랐던 거예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죠, 여러분들. 누군가는 여기서 수익 실을 하고 뺀 거란 말이에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아직 외인 물량이 좀 잡아주고 있으니까. 물론 외인 물량이 많이 잡아줬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을 여기서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잡으시는 투자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돈 버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으시는 분들은 단타 성향이라든지 조금 급하신 마음 때문에 잡으시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과거에 또 얽매이면은 미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오늘과 내일부터 진행될 미래에 더 뭔가를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태까지 이렇게 과거에 안 좋은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더라면은 그거를 발판 삼아서 얽매이지 마시고 발판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감정을 머릿속에 딱 되뇌이시고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서 수익을 보는 투자 습관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 딱 마인드와 함께 내일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사이다 경제연구소와 함께 수익 많이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레짐작 걱정만 먼저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원래는 좀 전에 마감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거 또 물리신 분들 또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결단 있게 이 영상 요거 손절 고민하시는 분 필동 영상 요거 한번 보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